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급등 타이밍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고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 지금 3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은 뭐 11월 달 안으로 3만 명 돌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연말 좀 급등세 강하게 연출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이벤트로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이제 구독 버튼도 많이들 눌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현재 이제 리사이클링 테마주,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폐플라스틱,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폐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향후 유럽 쪽에 이제 친환경 핵심 소재들이 아리백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같이 지금 이게 첨가가 되게 되면서 자동차들이라고 하던가 휴대폰 쪽에 핵심적으로 몇 퍼센트는 좀 이제 필수적으로 함유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시청을 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지금 이제 이 총정리 보고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리아 SE 포스코 쪽에 이제 재직을 했었던 리튬 기술력의 이 지금 이 전웅 박사 지금 전웅 박사가 이제 이 리튬 플러스를 창업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향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리튬 대장주로서 소액이라도 반드시 투자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원자재를 얼마나 탈중국할 것인가. 중국산에 대한 이 2차 전지 원자재들을 얼마나 미국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향후 1-2년 정도 동안의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2배 이상 지금 이제 탑재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 대비를 해서 성능은 좋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를 한 그런 이제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전담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의 CATL 이 배터리의 공급을 전반적으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리튬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니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CATL 쪽에 배터리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2차 전지가 미국 쪽으로 나가는 2차 전지냐, 유럽에게 판매가 되는 2차 전지냐, 아시아 쪽으로 판매가 되는 2차 전지냐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리튬 수급 불안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이 리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당시부터 모바일 쪽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배터리 용량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그 원자재입니다. 당장 작년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리튬 수급이 불안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이에요 지금은. 거의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10배 이상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떤 쪽에서 기인을 하고 있냐. 첫 번째로 러시아 전쟁 리스크 쪽에서 기인이 되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IRA 법안에 따라 리튬 수급 불안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올해 전 세계적으로 드리웠었던 바로 전 세계적인 가뭄 현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튬 공장들이 상당히 문을 많이 닫았어요. 가동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결국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수급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자원이 적은 자원이 아니에요. 결국에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채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실제 원자재까지 나와주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지 이 리튬이 그렇게 막 희소 금속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 이 2차 전지 리튬을 확보를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략 자원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칠레 등의 2차 전지 자원국들이 바로 이제 이 해당 광산들을 국유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지 증설이 강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극재 업체나 채굴 업체들 그러면서 이제 일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핵심적인 2차 전지 밸류체인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강제적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이 2차 전지 리튬,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늘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중이고 아마 유력하게 검토 중일 거예요. 조만간 지금 내용들이 나와주기는 하는데 현재 지금 현대차 쪽에서 중국의 배터리를 늘린다라는 방향이 결국에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이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쪽이나 유럽 전기차 공급에 중국의 배터리를 이용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을 좀 이제 적대적인 국가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2차 전지 원자재를 쓰지 마라. 향후에는 80% 이상이 북미 지역 쪽에서 나와주는 그런 이제 배터리 소재들을 써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주는데 사실 국내라고 하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이제 이런 큰 시장에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이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원자재 확보가 좀 넉넉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탑재가 들어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지금 일단은 여론 때문에 BEGMP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뭐 아이오닉 5 아니면 뭐 기아차 쪽에 EV6 아니면 이번에 나온 뭐 아이오닉 6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있는 대형 SUV EV9이라고 하던가 아이오닉 7 이런 지금 이제 EGMP 플랫폼 현대차 쪽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 EGMP 플랫폼이 탑재가 된 전기차가 아니라 다른 뭐 코나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봉고 뭐 포터 이런 이제 전기차 아직 이 EGMP 플랫폼이 탑재가 안 된 지금 전기차들에게는 일단은 CATL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국내 배터리 물량을 미국 쪽으로 납품 들어가는 전기차에게 대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배터리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밸류 체인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CATL은 배터리 3사보다 3원계 배터리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가격적인 측면만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CATL 쪽과 이 셀투팩 기술을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투팩 기술은 예전에 테슬라 기술력들 발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셀, 다음에 이제 모듈, 그 다음에 이제 팩으로 진행이 되는 이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보호 장치다. 배터리 2차 전지 보호 장치다. 이게 불나면은 폭발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장치 쪽으로 무게가 30% 40%가 이 보호 장치 무게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듈만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한 10% 20% 정도는 이 무게 대신에 셀을 넣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차체 무게도 가벼워지니까 전비도 향상이 되고요. 줄어든 무게 쪽에다가 2차 전지를 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주행 거리 같은 경우도 늘어나겠죠. 결국에 지금 이 셀투백 기술을 현대차 쪽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CATL의 배터리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차세대 EGMP 플랫폼 쪽에다가 이 셀투팩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EGMP 1세대죠. 1세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모듈 보호 장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이 모듈이 제외가 되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팩도 없습니다. 팩도. 지금 현재 팩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2 셰시 그러니까 차체 프레임으로 곧바로 이제 박아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셀투팩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CATL의 협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BMW, 벤츠, 포드, 테슬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전부 다 CATL 배터리 공급을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금 뭐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막강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3사 대비 양극재 원자재 조달이 엄청나게 수월해요.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활발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리튬이 비싸질지를 몰랐으니까 니켈 같은 경우 비싸질지를 몰랐으니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굳이 저거를 나서 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를 광산 투자를 하냐 좀 소홀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인도네시아 쪽 지분 확보하고 호주, 칠레 쪽 지금 중요한 2차 전지 니켈과 리튬 쪽의 자원 부국들에게 전부 다 지금 지분 투자를 굉장히 이제 싼 가격에 지금 비싼 가격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싼 가격에 진행이 돼서 지금 중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리튬 업체들 아주 주가가 10배씩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지금부터 2차 전지의 기업들 그러니까 배터리 3사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중국 CATL 대비해서 기술력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가격이라고 하던가 원자재라고 하던가 양극재를 얼마나 잘 조달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지금 이제 중국 1위 CATL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에게 굉장히 막대한 선주문을 받았지만 선수주를 받았지만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때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배터리 2차 전기차 쪽에 지금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지금 이제 심지어 뭐 이 CATL 쪽으로만 납품 계약을 맺었었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전기차 생산을 한 대도 못한 기업들도 더럿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업계 1위인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양극재 원자재 이 조달 능력이 한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쪽의 IRA 법안 이후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과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 이 리튬을 선점을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리튬 가격이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서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폭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고가를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완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 8월 달, 9월 달까지 해가지고 좀 가뭄이 일어났죠. 가뭄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을 듯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리튬 가격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월 달, 작년 1월 달 대비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약 2년이 안 되는 시기에 10배 이상이 원자재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현재 리튬이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이 2010 년부터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튬 광산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공급망이 꽤나 괜찮았었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런 수급 불안한 상황들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전기차 업계가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 리튬 수급 불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서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이만큼 지금 막 몇만 톤씩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이시게 되면서 2023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공급이 앞지르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급망 같은 경우는 수급 불안은 2023년 이후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2023 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 8월 달에 가뭄이 진행이 되면서 수급난이 또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아마 2023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 년까지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상태인,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달 1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남미 3개국 공식 방문을 했죠. 여기 뭐 우루과이 쪽, 아르헨티나, 그러면서 칠레까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물 자원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조속하게 이 MOU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결 내용을 해당 국가들 대통령과 맺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국영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3대 리튬 주산지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게 지금 전체 리튬 매장량이 55% 반절 이상이 이 남미 쪽에 전부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되실 텐데, 리튬 삼각지대다, 여기서 지금 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칠레라는 나라가 미국과 FTA를 발효 중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당장은 곡물 내용 때문에 이 FTA가 진행이 됐겠지만, 결국에 지금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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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IRA 법안에 명시가 됐죠.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원자재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칠레가 지금까지는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나라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 캐나다 포함을 해서 미국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이 칠레가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한 총리가 칠레 방문을 하게 되면서 리튬 등의 광물 자원 밸류 체인 협력 MOU를 맺었다. 결국에는 미국 쪽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 괜찮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없어요. 순위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 물량을 지금 이제 생산을 하는 것도 벅찹니다. 결국에 지금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나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 이런 지금 미국 쪽의 3대 완성차 업체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던가 유럽에도 다 수출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이 미뤄지면은 이 세 개의 중요한 업체들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화가 미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심지어 포드 같은 경우는 올해 이후로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현재 지금 완성차 경기 둔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이후부터는 손익분기점 달성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주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업계 자체가 도태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칠레 쪽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칠레가 바로 리튬 매장량이 세계에서 1위인 국가입니다. 칠레의 세아르 여모라는 곳에 이쪽에 이제 세계 리튬의 3분의 1이 매장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지금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누가 진출해 있습니까? 포스코가 아주 중요한 리튬 연물을 잭팟을 지금 터뜨렸죠. 그러면서 지금 칠레
칠레, 볼리비아까지.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칠레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로서 부각이 되겠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리튬 채굴 회사를 지분을 확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를 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리튬, 니켈 이런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퍼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와 칠레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의 리튬 개발을 지금 현재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니켈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의 원자재를 국외 반출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다가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다. 결국에 리튬도 같은 수순으로서 진행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세기에는 석유 확보를 위해서 막 중동에서도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21세기는 리튬, 니켈 등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확보가 신사업의 경쟁력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원자재 부국들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이 중동의 산유국들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수년 동안 산유국의 위치처럼 이 지배력을 행사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자재 부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많이 자라요. 그래서 지금 나라들이 상당히 못 사는 나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잡은 아주 중요한 이 기회를 지금 그 해당 국가들이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도약에 지금 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해당 남미라고 하던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던가 지금 이제 현재 이 내용들에 있어서 국유화 개발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국가 성장을 추구를 한다. 그래서 하얀 석유라는 리튬이 이제 하얀 석유라는 지금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익분기점이 미달이었었던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원자재 미채굴 광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함량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채굴해봐야 돈도 안 된다. 이거 돈만 오질나게 깨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굴이 안 됐었던 이런 미채굴 광산들이 지금 다시 재탐사 열풍이 진행이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됐겠죠. 추출을 해가지고 이 추출률을 높이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재탐사 열풍들이 나와주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폐배터리 쪽에 재활용률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할 거예요. 도시광산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폐배터리 사업이 바로 도시광산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주요 광물들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 공급량 같은 경우는 안정화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기업들과 국가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로 5년 동안에 캐나다 아발론 수산화 리튬 55,000톤, 스노우레이커 수산화 리튬 20만 톤 공급을 받게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수산화 리튬 45,000톤. 지금 리튬 정관 같은 경우도 139만 톤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지금 수산화 리튬으로 확보를 한다라고 치면은 한 20만 톤 정도 분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여기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사이에 전기차 쪽으로 들어간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되는 리튬 같은 경우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확보를 한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북미 지역 쪽으로 IRA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나라 쪽들이라는 거죠. 캐나다, 독일,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이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도 호주 쪽이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탄산수산화 리튬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결국에 지금 북미 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원자재 탈중국을 하는데 성공적이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 우호 국가들과 2차 전지 원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지금 현재 10만 톤당 전기차 250만 대 분량 배터리를 생산을 했겠죠. 아까 지금 한 5년 정도 동안에 50만 톤에서 70만 톤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국내 수산화 리튬의 8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60만 톤에서 70만 톤 현재까지 확보된 거, 선확보된 것만 이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1,500만 대 분량 엄청난 양의 지금 원자재를
원자재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하고 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결국에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칠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의 핵심적인 지금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남미의 삼각지대 쪽이 이 국유화를 하는 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2차 전지 소재가 국가의 전략 자원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원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힘들게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밸류체인 국가 소재를 국유화를 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현지 진출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세부 법안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미국이 완전히 뭐 100%그 법안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핵심적인 원자재들을 선공정까지만 해당 나라들에서 해오고 그러면서 그거를 땡겨와서 국내에서 양극재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양극재를 생산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지금 이제 IRA 보조금 쪽으로 지금 인정을 해줄지 이게 안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차량들도 IRA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9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올해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이 되어도 이 내용에 부합할 수가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대로 이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IRA 법안을 100% 충족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도달을 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지금 이 내용은 뭐 채굴 재련 이런 원자재 1차 공정을 해당 국가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땡겨 와서 국내에서 양극재로 만드는 후공정을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유력하다. 국내에서 후공정하는 방향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 1차 공정은 지금 원자재 국가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증설 수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칠레 같은 경우는 미국 쪽과 FTA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뭐 땅 같은 경우도 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현지 기업들로 직접 진출도 가능하게 되겠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번에 지금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일 동안의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남미 이 2차 전지 원자재 부국 뭐 동남아는 인도네시아 니켈 쪽이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리튬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원자재 부국 중심으로 건설기계 쪽에 대규모 수주 계약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원자재 재탐사 그리고 광산 채굴 열풍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 광산 채굴 같은 경우는 좀 증설에 있어서 시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 여기서 건설기계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선수주 물량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실적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겠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수출 모멘텀이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로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혜들까지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독 산육들이 돈을 이번에 고유가 시대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겠죠. 그래서 건설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네옴시티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호실적까지도 지금 지속이 될 것이다. 수년 동안 이 제2의 중동품 나타나게 되면서 건설 수요 폭증에 따른 추가적인 호실적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첨보입니다.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소재 생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전해질 포트폴리오로 확장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해질이 중요한 게 리튬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판가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겠죠.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 전해질 지금 기업들이 실적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차세대 리튬이온 전해질 이거 지금 첨보 쪽에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첨보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5천억 이상 증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해질 리튬이온 차세대 리튬이온 전해질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로서 해당 증설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등극하게 된다. 판가 상승이 굉장히 실적 성장으로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컨센서스 지금 이제 추가 상승 여력 한 70%에서 2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백광산업입니다. 결국에 지금 양극재 캐파가 증설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를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가성소다, 염산 이런 무기화학 제품 제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차전지 필수 소재입니다. 양극재 등의 2차전지 소재 생산 폭증에 따라 가지고 2차전지 밸류체인 쪽으로 이 가성소다가 합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올해 최근 들어 가지고 5년 동안에 최대 매출 달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인입니다. 미국 캐터필러, 한국 독점 딜러 사고요. 건설기계, 산업용 엔진 등의 중장비 수입, 판매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 수혜감까지도 나와졌었죠.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업체들 호실적 나와주게 되면서 동조화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1-2년 정도 사이에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이 2차전지 원자재의 폭등을 한 10배, 20배 올라간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안정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 증설, 특히나 이런 광산 투자들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 동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건설 기계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주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수주들도 많이 받아주겠고요. 그러면서 1-2년 정도 동안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이 리튬 가격이 폭증을 해 있는 상황에서 전해질 지금 이제 판가 급등에 따라 양극재 쪽으로, 음극재 쪽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같이 엮이게 되면서 관련된 리튬염 전해질 관련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폐플라스틱, 이 폐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재활용 소재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 지금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기차 쪽 아니면은 이제 전자기기 쪽 이쪽으로 이제 뭐 외장재라고 하던가 필수 소재 쪽으로 이 폐플라스틱 지금 이제 이런 점유율 이런 것들이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로서 100%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지금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무료로 확인을 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누르시면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셔야 됩니다. 여기 치시면은 설치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하시는 것도 뭐 어떤 거를 이용을 하셔도 전부 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디 가입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주식 광고, 전화, 문자 많이 오시죠. 이거 번호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뜨게 되는데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급등 추천주 게시판, 증권 투데이 게시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들어가시면요. 위쪽에 구독자 2만 명 돌파 있습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내용들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제 뭐 증권 투데이라고 하던가 급등 추천주 종목들 이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급등까지도 한번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 타이밍 영상을 보시고 매매에 이제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계좌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치열히 성실히 분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